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봐도 친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매국입니다. 이진숙 청문회 과정에서 뉴라이트, 친일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사도광산 관련한 윤석열 정부 만행까지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건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시다와 일본 극우들은 환영하는 소식이다. 보시다시피 일본의 보물에서 세계의 보물이 됐다며 기시다는 신나하고 있고요.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쁜 소식이다. 매력 넘치는 문화유산을 방문해달라. 이게 지금 기시다, 일본 입장이란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에선 원래 한국 반발이 거셌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교도통신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동의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케이에선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설을 통해 저런 뻔뻔한 헛소리를 끄적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판을 깔아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이래도 친일 소리 듣는 게 기분 나쁩니까? 나라를 통째로 넘길 작정입니까? 이를 두고 국힘당은 뭐라 하나 보니 오히려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일 관계 선순환 만들 결과물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역사 문제를 전부 일본 극우 입장에 따라 퍼주는 게 윤석열 정부가 바라던 한일 새로운 시대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뉴라이트 세력들을 절대 용서해선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국힘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일본 원하는 대로 다 내준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일본의 오래된 수건 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찬성했다라며 문제는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 동원돼 강제 노역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국 역사,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일본에 가 있다고 합니다. 한일 군사동맹 전 단계 루트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야당에서도 당연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리는 중입니다. 정말 속이 뒤집히고 꾸준히 비판하는데도 무시당하니 결국 탄핵만이 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보고요. 이런 상황에 국내에선 김건희 리스크가 제대로 불붙었습니다. 명품백, 사과 문자, 인사 개입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어제 오후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고 7개월이 지난 후 작년 4월 최재형 목사한테 왜 가방을 사용 안 하냐 라는 취지 카톡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카톡에 답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 온 카톡에는 답장했다는 걸 보면 앞선 가방 관련 카톡도 읽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결국 김건희 씨가 명품백 받은 당일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국힘당 관계자는 걱정된다며 이런 문자가 또 많이 있겠다는 입장을 전하는 중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도 김건희 씨 문제로는 더 이상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논란이 전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이고요. 개인을 넘어 정당, 정부 차원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국힘당도 골치 아파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 본인은 오히려 황제 조사로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김건희 댓글 부대를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쏟아지는 중이고요. 02-800-7070 관련한 보도도 계속 이어지는 중에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강하게 압박에 나섰습니다. 친일 논란, 김건희 논란, 대통령실 개입 논란에 대한 서영교 최고위원의 일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사도강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로 하면서 강제 노동을 빼기로 합의했다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도강산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했는데 그 강제 노역 관련한 내용을 빼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라고 하는 걸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봐도 친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매국입니다. 독도까지 넘겨줄 기세이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고 마셔도 된다고 외국 교수를 데리고 와서 선전을 해대고 그리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수조에 있는 물을 떠마시고 온갖 회계망측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힘 대변인은 한미일 동맹이라며
한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넘겨줄 모양입니다. 이 정부 꼭 3년 너무 길어서 자칫하다가는 나라를 넘겨줄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들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최은순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두지만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만 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이 주식을 팔면 그로부터 딱 32초 만에 따님 김건희 여사가 그 주식을 삽니다. 엄마가 팔고 32초 만에 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정매매라고 하고, 거기에 관여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통화에서 이야기했듯이 20년 동안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면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은 범죄입니다. 이 주가 조작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공수처 관계자에게 그날 질문했습니다. 한 번 소환했는데 안 나와, 또 한 번 소환했는데 안 나와, 4년 동안 나오질 않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털어주려고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황제입니까? 황후마마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그날 최재형 목사께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추적하게 된 데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통화를 자신 앞에서 하면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라고,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인사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과 차관 인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종 조율하는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인지 꼭 알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김건희 여사는 국정을 농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꼭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청 세관에서 다국적 마약 사범들이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이 있어서 영등포 경찰서가 그것을 수사했는데, 그 영등포 경찰서로 또다시 전화가 왔다. 조땡땡이라고 하는 자가, 그 자가 경무관인데 전화를 해서 좀 봐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조땡땡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같이 주가 조작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가 별 3개로 진급시킨다, 경무관을 진급시키는데 그 조땡땡 진급시키겠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이 과정을 폭로한 백모 경장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용산 개입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며 백모 경장 등이 하려고 했던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마약사범 관련한 관세청의 봐주기를 수사하는 와중에 조땡땡이 수사 외압을 했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이종호가 있었고, 이종호가 VIP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 과정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수사 외압이며, 800-7070은 대통령 경호처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KT에 알아본 결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등의 명함을 KT에 넣어봤더니 대통령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속실을 KT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경호처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02800-7070도 대통령 경호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부속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실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대통령 경호처로 둘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이종석 그리고 조태용 그리고 주진우 원희룡에게 전화했던 02800-7070은 어디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31일 이 전화를 받고 이종섭은 14초 만에 수사단장의 박정훈 대령의 언론 브리핑을 연기시킵니다. 취소시킵니다. 이렇게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